선생님, 거긴 안 돼요. 왜, 여기가 아닌가? 72살 그녀의 떨리는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막걸리 2잔을 마시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저도 떨립니다. 72살 다시 한 여자를 안아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침실로 옮길 때 제 심장은 젊은 날처럼 뛰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늙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를 푸는 제 손이 떨렸고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오후 햇살이 침대를 비쳤습니다. 48과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저는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수, 72살입니다. 4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12년 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키는 175cm 정도, 체격은 마른 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고 지금도 매일 독서를 합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합니다. 아내 김순희는 62살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39살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이민을 갔습니다. 아들 상민이는 35살 서울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합니다. 퇴직 후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6천만 원 주고 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4억 정도 있었으니 충분히 여유로웠습니다. 이사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텃밭에는 상추, 배추, 물을 심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에서 쉬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저녁을 해먹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옆자리가 비어 있을 때면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이장님,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 산책 가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건강관리 잘하시네요. 뭐, 그냥 습관이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였습니다. 그해 9월 말 그녀를 만났습니다. 동네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한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아침 일찍 보건소에 갔습니다. 대기실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는 160cm 정도, 날씬한 편이었습니다. 얼굴은 화장기 없이 수수했지만 눈매가 선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옷차림은 깔끔했습니다. 여자가 저를 보더니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혼자 왔어요. 가족분은요? 아들이 있는데 학교 가서요. 아, 학생이시군요. 네, 대학교 3학년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뭐가 대단해요. 그냥 키우는 거죠.
여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교직에 있다가 퇴직했어요. 아, 선생님이셨구나. 저는 최영미예요. 동네에서 편의점 해요. 아, 그러시구나. 편하게 영미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럼 저도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러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영미 씨,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요즘 혈압이 좀 높아서 검진 받으러 왔어요. 아, 저도 혈압약 먹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5년째 먹고 있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보다 영미 씨가 먼저였습니다. 선생님, 먼저 들어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영미 씨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15분쯤 지나 나왔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대요. 약만 잘 먹으래요. 다행이네요.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들어가서 혈압을 재고 간단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약은 드시죠? 네, 먹고 있습니다. 계속 드시고 싱겁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영미 씨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괜찮습니다. 약만 잘 먹으면 된대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함께 보건소를 나왔습니다. 밖은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미 씨,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그럼 거기로 가요. 우리는 함께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졌어요. 부인분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에요. 폐암이었어요. 아,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근데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잃었어요. 3년 전에 심근경색으로요.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들 때문에 버텼어요. 훌륭하시네요. 뭐가 훌륭해요? 그냥 사는 거죠. 영미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미 씨는 48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벌고 있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아들만 잘 크면 돼요. 대단하십니다. 선생님도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밤이 외로워요. 저도요. 아들이 학교 가고 나면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2잔이나 마셨습니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오래 잡아뒀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눴어요. 저도요, 선생님. 정말 편했어요.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영미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제 집에 잠깐 들르실래요? 네. 저희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익었거든요. 좀 따가시라고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그럼 잠깐만 들를게요. 우리는 함께 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와, 집이 정말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마당이 있어서 좋아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투룸 빌라에 살거든요. 들어오세요. 영미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책 정말 많으시네요. 평생 모은 거예요. 다 읽으셨어요? 대부분요. 대단하세요.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저는 주방에서 녹차를 우려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영미 씨가 녹차를 마셨습니다. 차가 정말 맛있어요. 중국 녹차예요. 제가 좋아해서 자주 마셔요. 저도 차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이에요. 그럼 좀 들여갈게요. 정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마시기 아까워요. 고마워요, 선생님. 영미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선생님, 혹시 막걸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데요. 그럼 제가 다음에 막걸리 가져올게요. 우리 집 앞 편의점에 좋은 막걸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안주 준비할게요. 좋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미 씨의 전화였습니다. 네, 준혁아. 응, 엄마 지금 밖에 있어. 조금 이따 갈게. 알았어.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가봐야 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놀러 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고마워요. 영미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일어나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감은 다음에 따갈게요. 네, 언제든지요. 안녕히 가세요. 네, 선생님도 안녕히 계세요. 영미 씨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영미 씨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참 좋은 분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영미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그 목소리. 72살 노인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미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볼 걸 그랬나? 후회가 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영미 씨였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미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약속했잖아요. 막걸리 가져온다고요. 아, 맞다. 고맙습니다. 영미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막걸리 2병이랑 오징어 1마리 사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제가 뭐 안주 만들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오징어면 충분해요. 그래도 저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가 있었고 계란이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금방 할게요. 저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오징어도 먹기 좋게 잘랐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안주를 놓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 건배, 건배. 막걸리는 시원했고 단맛이 났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술 마시시는 거죠? 네, 1년 만인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남편 돌아가신 후로 안 마셨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네, 그러네요. 우리는 웃으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1잔, 2잔, 3잔. 막걸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야기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선생님, 혹시 외로우세요? 외롭죠. 특히 밤에요. 저도요.
아들이 자고 나면 혼자 앉아서 울 때가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오늘 정말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영미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영미 씨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저 이상한 여자 아니죠? 뭐가요? 이렇게 남자 집에 찾아와서 술 마시고.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저는 영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미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저 지금 떨려요. 저도 떨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영미 씨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안아보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선생님, 네, 저 영미 씨가 좋아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그 말과 함께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서툴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간절했습니다. 소파에서 침실로 옮겼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선생님,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저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듯 껴안았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영미 씨의 피부는 부드러웠습니다. 선생님, 저 나이 들어서. 아니에요. 아름다워요. 거짓말. 진짜예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습니다. 제 심장도 같았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영미 씨의 숨소리와 섞였습니다. 선생님, 응, 천천히 해주세요. 그럴게요. 저는 72살이었지만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위해 응답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영미 씨,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었지만 아직 남자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를 배려하며 움직였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하세요? 아니요. 하나도 안 해요. 저도요. 다행이네요. 선생님,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밤 10시, 영미 씨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기다려요. 가봐야 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선생님, 오늘 일은 괜찮아요. 비밀로 할게요. 고마워요. 영미 씨가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같이 옷을 입고 대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봬요. 네, 언제든지 오세요. 선생님도 편의점에 놀러 오세요. 그럴게요. 영미 씨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직도 영미 씨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 지금 뭐 한 거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72살 노인네가 48 여자와 그것도 처음 만난 지 나흘 만에.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미 씨는 일주일에 2~3번 제 집에 왔습니다. 아들이 학교 간 오전 시간, 편의점 알바생이 근무하는 시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만 나누기도 했고, 때로는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이러는 게 맞나 싶어요. 왜요? 그냥 숨어서 만나는 것 같아서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늙어서.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24살이나 차이 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죠. 고마워요, 선생님. 영미 씨가 제 가슴에 안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 말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영미 씨와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근처 산에 단풍이 예뻤습니다. 선생님, 단풍 정말 예쁘죠? 네, 예뻐요. 영미 씨처럼. 에이, 무슨 소리예요? 영미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영미 씨,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영미 씨가 멈춰섰습니다. 네, 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영미 씨랑 준혁이랑요. 선생님, 나이는 많지만 영미 씨를 잘 사랑할 자신 있어요. 준혁이도 제 아들처럼 아끼겠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근데 영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안 돼요. 왜요? 선생님은 72살이시잖아요. 저는 48이고요. 24살이나 차이 나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영미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돼요. 제 아들도 있어요. 준혁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안 돼요. 영미 씨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선생님, 미안해요. 저는 안 돼요. 영미 씨, 죄송해요. 저 이제 못 와요. 영미 씨가 돌아서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미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미 씨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입구에 있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미 씨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영미 씨, 이야기 좀 해요. 지금은 일하는 중이에요. 그럼 언제 시간 돼요? 선생님, 제발. 그만해요. 안 돼요. 저는 영미 씨 없으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영미 씨가 황급히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영미 씨가 피해서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요. 뭐가 맞아요? 저는 영미 씨가 필요해요. 선생님, 제발. 영미 씨가 울었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근데 저랑은 안 맞아요.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신경 안 쓸게요. 저는 신경 쓰여요. 영미 씨, 선생님,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못 내버려둬요. 선생님, 영미 씨, 저 진심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영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영미 씨를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영미 씨, 오늘도 왔어요. 선생님, 제발 그만해요. 안 돼요. 포기 못해요. 왜 이러세요? 사랑하니까요.
영미 씨는 대답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영미 씨 편의점 앞에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놓고 왔습니다. 메모도 함께 놓았습니다. 영미 씨, 오늘도 사랑합니다. 영미 씨, 기다리고 있어요. 영미 씨, 포기 안 해요. 11월 초 어느 날 저녁,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놀랐습니다. 준혁이구나.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48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몇이세요? 72살입니다. 24살 차이예요. 할아버지가 어머니 또래 딸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이러세요? 왜 우리 어머니를 괴롭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할아버지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돈 노리고 붙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네. 그런 소리 듣는 우리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세요? 준혁아, 저는 준혁이라고 부를 사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발 우리 어머니 좀 그만 괴롭히세요. 우리 어머니 힘들어하는 거 못 봤어요? 매일 밤 울고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아, 아니 준혁 씨,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니를 그냥 놔주세요. 준혁이가 돌아서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미 씨가 매일 밤 운다고? 쟤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편의점에 가는 대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편지를 써서 편의점 문 앞에 놓고 왔습니다. 영미 씨에게, 오늘도 영미 씨를 사랑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영미 씨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이정수 올림.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일주일, 2주일, 3주일.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1월 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 썼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아, 딸. 감기 걸렸어. 감기? 병원 가보셨어요? 응, 다녀왔어. 걱정하지 마.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거짓말 마세요. 목소리가 완전 이상해요. 정말 괜찮아. 아버지, 걱정하지 마, 딸아. 아빠는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12월 초 어느 날 저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영미 씨였습니다. 영미 씨, 선생님. 영미 씨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영미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아요. 거짓말. 쟤 때문이죠? 아니에요.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사랑하니까요.
저 같은 여자를요? 영미 씨는 저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부족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나이도 어리고 아들도 있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하나도 문제 안 돼요. 선생님,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선생님 돈 노린다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여요. 제 아들도 반대해요. 준혁이는 제가 설득할게요. 안 돼요. 그 애는 절대 안 받아들여요. 영미 씨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영미 씨, 저는 정말 선생님이 좋아요. 저도 영미 씨가 좋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선생님은 72살이시고 저는 48이에요. 24살이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요. 몇 년 후에 선생님이 아프시면 어떡해요? 제가 간병해야 하는데 저는 그럴 자신 없어요. 영미 씨, 죄송해요. 저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영미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영미 씨, 가지 마세요. 죄송해요, 선생님. 영미 씨, 저는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가지 마세요. 선생님, 영미 씨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72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몸무게가 줄었습니다. 72kg에서 65kg으로 일주일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아들 상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상민이었습니다. 상민아, 어떡해? 누나한테 전화 받았어요.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 괜찮아, 아들. 거짓말 마세요. 얼굴 완전 상하셨잖아요. 상민이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 거짓말 마세요. 말씀하세요. 상민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영미 씨와의 만남, 사랑, 거절, 모든 것을. 상민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상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응. 진심으로요? 응, 진심이야. 그럼 포기하시면 안 되죠. 뭐? 아버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진심으로 사랑하시면 끝까지 가보셔야죠. 상민아,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외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좋아하시는 분 생겼는데 포기하시면 안 되죠. 고맙다, 아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그 영미 씨 아들 만나볼게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상민아, 괜찮아요. 저 믿으세요. 상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상민이가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준혁이네 편의점에 갔습니다. 준혁 씨죠? 저 이정수 선생님 아들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준혁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분이요? 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준혁 씨, 우리 아버지 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지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건 준혁 씨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힘들어 하세요. 알아요. 근데 두 분 다 힘들어 하면서 왜 헤어져 있어야 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24살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준혁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버지 재산 4억 정도 돼요.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4억이요? 네. 평생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건강해요. 72살이지만 혈압약만 먹고 계시고 다른 병은 없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은 거뜬히 사실 거예요. 준혁 씨 어머니 편의점 힘들게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사시면 편의점 안 하셔도 돼요. 준혁 씨 대학 등록금도 우리 아버지가 다 내드릴 거예요. 준혁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에요. 평생 교직에 계셨고 학생들한테 존경받으셨어요. 준혁 씨 어머니도 정말 사랑하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상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민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후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영미 씨였습니다. 영미 씨, 선생님, 영미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영미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준혁이 만났어요? 네, 우리 아들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선생님, 네, 생각해 봤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영미 씨,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영미 씨,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없으면 안 돼요. 3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영미 씨, 결혼해요. 네. 정식으로 혼인신고 올려요. 저랑 평생 같이 살아요. 선생님, 가능하죠? 네. 좋아요. 영미 씨가 웃으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사랑을 나눴습니다. 3개월 만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도요, 영미 씨. 앞으로 매일 볼 수 있죠? 당연하죠.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다음 날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준혁아, 나야. 할아버지. 아니, 아버지.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준혁이가 울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반대했어요. 아니야. 내 마음 이해해. 어머니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긴.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서로 잘 지내자. 네.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말 상민이와 준혁이를 만났습니다. 둘이 함께 제 집에 왔습니다. 영미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왔구나. 어서 와. 우리 4명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상민아.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영미 씨가 웃었습니다. 준혁아, 이쪽은 내 형이야. 앞으로 잘 지내. 네, 형. 준혁이가 상민이를 봤습니다. 동생 생겼네. 잘 지내자, 준혁아. 네, 형.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되는구나. 12월 중순 영미 씨와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 구청에 갔을 때 떨렸습니다. 선생님 떨려요? 네, 많이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정수, 최영미 부부 혼인신고 접수 완료됐습니다. 직원의 말에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제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있고 상황도 상황이니까요. 대신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알렸습니다. 동네 이장님, 도서관 사서님, 몇몇 이웃들. 축하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새댁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딸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결혼했어. 네, 정말이요? 응, 정말이야. 축하해요, 아빠. 누구세요? 48살 과부시고 아들이 하나 있어. 와, 젊으시네요. 그래도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고맙다, 딸.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됐는데 차라리 다행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영미 씨 집을 정리했습니다. 빌라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쌌습니다. 선생님, 짐이 많아요. 괜찮아요. 다 가져와요. 근데 집이 좁은데. 아니에요. 충분히 넓어요. 우리는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준혁이 방도 꾸며줬습니다. 준혁아, 방 마음에 들어? 네, 아버지. 좋아요. 다행이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준혁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영미 씨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벌써 일어났어요? 네, 준혁이 아침 싸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같이 도왔습니다. 계란을 삶고 밥을 퍼고 국을 끓였습니다. 준혁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네, 아버지. 준혁이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잤어, 준혁아? 네, 아버지.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네. 준혁이가 밥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영미 씨는 편의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바생에게 맡기고 조만간 매매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텃밭을 돌보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모였습니다. 어서 와, 준혁아.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아버지. 뭐가 좋았어? 교수님이 제 과제 칭찬하셨어요. 와, 대단한데? 뭐 칭찬하셨는데? 프로그래밍 과제요. 오, 우리 아들 똑똑하네. 에이, 아버지. 준혁이가 부끄러워했습니다. 영미 씨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오늘은 불고기 했어요. 와, 맛있겠다. 선생님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고마워요, 여보.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혁이도, 영미 씨도, 저도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 새해가 왔습니다. 선생님, 새해 어떻게 보낼까요? 집에서 조용히 보내요. 우리 가족끼리. 좋아요. 영미 씨가 떡국을 끓였습니다. 준혁이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준혁아, 멋있다. 정말요, 아버지? 응, 정말이야. 감사해요. 자, 떡국 먹자.
세 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미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아버지, 저도요. 그래, 준혁아도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는 웃으며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을 먹고 나서 세배를 했습니다. 준혁이가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준혁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저는 세배돈을 줬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네. 준혁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2월이 됐습니다.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꽃 예뻐요. 네, 예뻐요. 영미 씨처럼. 에이, 또 그 소리. 영미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준혁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진짜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뭐 먹어요? 글쎄, 뭐 먹고 싶어? 치킨. 그래, 치킨 시켜 먹자. 와, 좋아요. 준혁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3월 상민이와 수진이가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빠, 오, 왔구나. 들어와. 우리 가족 5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에요. 수진아, 반가워. 편하게 불러. 네, 어머니. 준혁아, 나 내 누나야. 안녕, 누나. 준혁이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누나 생겼네. 잘 지내자, 준혁아. 네, 누나.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5명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제가 걱정 많이 했거든요. 고맙다, 딸.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부족한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수진이와 영미 씨가 웃었습니다. 밤에 상민이 수진이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축하해요. 고맙다, 아들, 딸. 어머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혁이도 착하고요. 응, 이제 내 아들이야. 아버지, 행복하세요. 오래오래. 그럴게, 아이들아. 우리 셋은 포옹했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입니다. 영미 씨와 결혼한 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영미 씨와 함께 일어납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벌써 일어났어요? 네, 준혁이 아침 싸야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여보. 영미 씨가 저를 여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너무 좋습니다. 준혁이는 이제 대학교 4학년입니다. 많이 컸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준혁이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습니다. 낮에는 텃밭을 돌보고 산책을 나갑니다. 영미 씨는 편의점을 매매하고 집에서 쉽니다. 가끔 자원봉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이 모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밤에 영미 씨와 둘이 있을 때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72살 인생의 황혼에 다시 찾은 사랑. 48 같은 아픔을 겪은 여자와의 만남. 24살 이제 제 아들이 된 준혁이. 35 저를 축복해준 아들 상민이. 39 멀리서 응원해준 딸 수진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선생님, 뭐 생각해요? 영미 씨 생각이요. 에이, 거짓말. 진짜예요. 영미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선생님. 영미 씨가 제 품에 안깁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외로운 노년을 보낼 줄 알았던 남자가 운명처럼 만난 여자와 새 가족을 이룬 이야기. 포기하지 않고 3개월을 매달린 끝에 얻은 행복 이야기. 만약 여러분이 지금 외롭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72살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영미 씨가 제 옆에 앉습니다. 선생님, 뭐 보세요? 하늘이요. 예쁘죠? 네, 예뻐요. 영미 씨처럼. 에이, 또 그 소리. 우리는 웃습니다. 준혁이가 뛰어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해요? 하늘 보고 있어. 저도 같이 볼래요. 그래, 같이 보자. 우리 3명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 인생입니다. 72살 이정수의 인생, 48 최영미와 함께하는 인생, 24 준혁이와 함께하는 인생, 35 상민이가 축복해준 인생, 39 수진이가 응원해준 인생.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10년? 20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라는 겁니다. 영미 씨와 함께, 준혁이와 함께, 상민이와 함께, 수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해가 집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빨갛고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노을 예뻐요. 네, 정말 예뻐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예쁠까요? 당연하죠. 우리 인생은 이미 예뻐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야말로 고마워요, 영미 씨. 우리는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노을을 봅니다. 함께. 이것이 우리 이야기입니다. 72살과 48, 다시 찾은 사랑 이야기.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이야기. 포기하지 않으면 행복이 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처럼 언제 어디서든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을 보냅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입니다. 손을 잡고 웃으며 행복하게.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